아직 저희는 이곳에 있습니다. 2026년 3월 중동 사태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모든 대사관이 이란에서 철수했고 대피령을 권고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폭격 속에도 여전히 버티고 있는 대사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교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권 확보를 위해서였죠. 과연 대한민국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기철입니다. 주이란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1등 서기관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39살, 외교관 생활 12년째였죠. 2026년 3월 어느 아침이었어요. 저는 대사관 3층 집무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커피를 손에 든 채 밖을 내다보는데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어요. 평소라면 차들로 붐볐을 테헤란 거리가 텅 비어 있었거든요. 멀리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폭발음이었어요. 도심 외곽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죠. 요즘은 하루에 서너 번씩 들리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깜짝 놀랐는데 이젠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시선이 길 건너편으로 향했습니다. 영국 대사관이었어요. 아니, 영국 대사관이었던 곳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사흘 전까지만 해도 국기가 펄럭이던 그곳은 이제 완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창문마다 철판이 덧대어져 있었죠. 또 하나 떠났구나. 지난 2달 동안 이 풍경을 계속 봐야 했습니다. 독일 대사관, 프랑스 대사관, 캐나다 대사관. 하나둘씩 철수하는 모습을요. 어제는 스위스마저 떠났어요.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서울 본부 메시지였어요. 긴급 상황 보고 오전 중 제출. 긴급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본부에서 오는 메시지엔 긴급, 즉시, 신속이라는 단어가 늘 붙어 있었죠. 책상 위에는 교민 명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74명. 매일 아침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분들이었어요. 어제 통화했을 때 몇 분은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서기관님, 대사관은 안 떠나시죠? 네. 계속 여기 계시죠? 그 다급한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창밖에서 또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가까웠어요. 창문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커피잔 안의 커피 표면에 작은 파문이 일었죠. 노크 소리가 급하게 울렸습니다. 들어오세요. 김대리가 헐레벌떡 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서기관님, 방금 CNN 속보 떴습니다. 테헤란 북부에 폭격이 있었대요. 피해는요? 아직 확인 안 됐는데. 우리 교민 중에 북부 거주자가 23명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지금 바로 전화 돌립시다. 북부 거주자들부터요. 네, 명단 여기 있습니다. 전화기를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김준표 대사님이 제 사무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어요. 평소에 노크를 빠뜨리시는 분이 아닌데 말이죠. 대사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손에는 서류 몇 장을 쥐고 계셨어요. 기철 씨, 북부 폭격 소식 들었습니까? 네, 방금 확인했습니다. 지금 교민들한테 전화 돌리려던 참이었어요. 서울에서 방금 전화 왔습니다. 대사님이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놨어요. 철수 준비 즉각 착수하라고 합니다. 이번엔 권고가 아니에요. 지시입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대사님, 그런데 교민들은? 알아요. 나도 압니다. 대사님이 창가로 걸어가셨어요. 밖에서 또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번엔 2번 연속이었죠. 창문이 덜컥거렸습니다. 서방 동맹국 중에 남은 대사관이 몇 개나 됩니까? 어제 스위스가 떠나서 이제 저희 포함 4곳입니다. 한국, 일본, 그리고 2곳 더요. 4곳. 대사님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기철 씨, 우리 교민이 몇 명입니까? 74분입니다. 그분들 중에 당장 떠날 수 있는 분이 몇이나 됩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명단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많아야 10분 정도일 겁니다. 나머지는 현지인 가족이 있거나 사업이 있거나 떠날 수 없는 사정들이 있으십니다. 그럼 60여 분은 우리가 떠나도 여기 남는다는 얘기군요. 대사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분들이 우리한테 매일 전화하시죠. 안전 확인해달라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어제 몇 통 받았습니까? 32통입니다.
우리가 떠나면 그분들은 누구한테 전화합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제 통화했던 김수진 씨가 떠올랐거든요. 대사관만 믿고 버티고 있어요라고 하시던 그 떨리는 목소리가요. 창밖에서 또다시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번엔 3번 연속이었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직원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당연히 중요하죠. 대사님이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하지만 기철 씨, 외교관이란 게 뭡니까? 평화로울 때만 있는 사람들입니까? 위험할 때, 바로 그때 더 필요한 게 외교관 아닙니까? 대사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다른 나라들이 다 떠났어도 우리는 남아야 합니다. 대사님, 우리 국민이 있는 한 우리도 여기 있어야 해요. 그때 건물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이번 폭발은 정말 가까웠어요. 책상 위 커피잔이 쏟아졌습니다. 갈색 액체가 서류 위로 번졌죠. 김 대리가 황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사님, 서기관님, 방금 남쪽에서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사관에서 2km 정도 떨어진 곳이래요. 대사님은 흔들림 없이 말씀하셨어요. 기철 씨, 지금 당장 북부 교민들한테 전화 도십시오. 한 분 한 분 안전 확인하고요. 네, 대사님. 그리고 서울 본부한테 제가 직접 전화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남아야 하는지 말입니다. 대사님이 문 쪽으로 걸어가시다가 멈춰섰습니다. 기철 씨, 우리가 마지막 보루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밖에서 또 폭발음이 들렸지만 이상하게 제 마음은 조금 차분해졌어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번호를 눌렀어요. 첫 번째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3번, 4번, 5번. 맞지 않으셨습니다. 가슴이 조였죠. 다시 걸었어요. 이번엔 2번 만에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박영수 씨였습니다. 선생님, 대사관 강기철입니다. 괜찮으십니까? 아, 서기관님. 네, 저 괜찮아요. 방금 전에 엄청 큰 소리가 났는데. 북부에 폭격이 있었습니다. 혹시 다치신 데는 없으시죠? 없습니다. 집 안에 있었어요. 창문이 흔들리긴 했는데. 박영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기관님, 솔직히 무섭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집 안에 계시고 혹시 모르니 비상용품 챙겨두세요. 물, 식량, 약품이요. 네. 그런데 서기관님. 박영수 씨가 잠시 망설이시더니 물으셨어요. 대사관은 계속 여기 계시죠? 이 질문이었습니다. 어제도 그저께도 들었던 바로 그 질문이요. 네, 저희는 여기 있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다른 나라 대사관들 다 문 닫았다잖아요. 제 일한 친구가 그러는데 영국 대사관은 하루 만에 철수했대요. 저희는 다릅니다. 선생님, 전화를 끊고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2번째, 3번째, 4번째. 계속 돌렸어요. 북부 거주 교민이 23분이었습니다. 11번째 전화였어요. 최미경 씨였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많이 떨리고 계셨어요. 선생님, 대사관입니다. 안전하십니까? 네. 애들이 너무 무서워해요. 아까 폭발음 들었을 때 울었어요. 지하실이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셨습니까? 네, 지금 집 지하에 있어요. 그런데 최미경 씨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래야 돼요? 언제까지 여기서 버텨야 합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답을 모르니까요. 최대한 빨리 상황이 나아질 겁니다. 그때까지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전화를 계속 돌렸습니다. 23명 중 21명과 통화했어요. 2분은 연락이 안 됐습니다. 다시 걸어도 받지 않으셨죠? 이름을 메모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해봐야 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1시. 2시간 동안 전화만 받았네요. 목이 칼칼했습니다. 김 대리가 물 한 잔을 가져다 줬어요. 서기관님, 잠깐 쉬세요. 얼굴이 안 좋으세요. 괜찮아요. 나머지 교민들한테도 전화 돌려야 해요.
제가 절반 맡겠습니다. 고마워요.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최 참사관이었습니다. 기철 씨, 큰일 났어요. 방금 이란 외무부에서 연락 왔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했대요. 뭐라고요? 한국 선박 26척이 지금 해협에 갇혀 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였어요. 거기가 막혔다는 건 대사님 아십니까? 지금 외무부 장관님이랑 통화 중이세요. 창밖에서 또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오늘만 벌써 10번째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죠. 받았어요. 여보세요? 서기관님, 저 김수진입니다. 목소리가 패닉 상태였어요.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우리 동네에 방금 폭격이 있었어요. 바로 옆 건물이에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집 화장실에 숨어 있어요. 애 데리고요. 절대 밖에 나가지 마세요. 창문에서도 떨어지시고요. 네네. 서기관님, 우리 어떡하죠? 어떡해요? 수진 씨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7살 딸아이가 우는 소리도 함께요. 지금 바로 구급차 연락 가능한지 확인해 볼게요. 혹시 다친 데는 없으시죠? 없어요. 근데 너무 무서워요. 제가 10분마다 전화 드릴게요. 계속 연락하고 있을게요. 선생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전화를 끊고 김대리를 봤어요. 김수진 씨 동네 상황 확인해 주세요. 구급 시스템 작동하는지도요. 네. 김대리가 뛰어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전화기를 들었어요. 남은 교민들한테 계속 연락해야 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했으니까요. 그때 건물이 또 흔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심했어요. 형광등이 흔들거렸고 책장에 책 몇 권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번호를 눌렀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뿐이었으니까요. 오후 2시였습니다. 회의실에 모였어요. 대사님, 참사관들, 그리고 저까지 6명이었습니다. 모두들 표정이 굳어 있었죠. 대사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방금 서울 본부와 통화했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치셨어요. 프랑스 대사관이 오늘 아침 완전 철수했고 스위스도 마지막 인원이 어제 출국했습니다. 이제 서방 동맹국 중에 남은 곳이 4곳뿐입니다. 최 참사관이 물었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한국, 일본, 오스트리아, 스웨덴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모두들 그 의미를 알고 있었죠. 일본 대사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대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쪽도 철수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빠르면 이번 주 안에요. 그럼 우리만 남는 겁니까? 제가 묻자 대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창밖에서 또 폭발음이 들렸어요. 오늘 15번째였습니다. 회의실 창문이 떨렸죠. 교민 현황은 어떻습니까? 대사님이 저를 보셨어요. 오전에 전부 연락했습니다. 74명 중 72명 확인했고요. 2분은 아직 연락이 안 됩니다. 다친 사람은요? 김수진 씨 거주 지역에 폭격이 있었는데 다행히 부상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정신적 충격이 큰 상태입니다. 대사님이 깊은 한숨을 쉬셨어요. 서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최 참사관이 물었습니다. 단계적 철수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먼저 직원 가족들부터 출국시키고 이어서 필수 인원만 남기라고요. 교민들은요? 출국 희망자에 한해서 지원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사님이 말을 멈추셨어요. 하지만 뭡니까? 민간 항공편이 내일부터 전면 중단됩니다. 이란 정부가 공항 폐쇄를 결정했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항공편 중단이라는 건 사실상 발이 묶인다는 뜻이었어요. 육로는요? 국경이 다 봉쇄됐습니다. 터키,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어디로도 못 나갑니다.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늘도 막히고 땅도 막히고 바다마저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돼서 막혔어요. 그때 김대리가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대사님, 지금 BBC 속보 떴습니다. 뭔데요? 미국과 이란이 직접 충돌했습니다. 페르시아만에서요. 모두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김 대리가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놨습니다. 화면엔 붉은 글씨로 브레이킹 뉴즈가 떠 있었죠. 미 해군 구축함이 이란 혁명수비대 선박과 교전했다고 합니다. 사상자는 아직 미확인이고요. 대사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제 시작이군요. 최 참사관이 중얼거렸습니다. 본격적인 전쟁 말입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으니까요. 핸드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교민들한테서 걸려오는 전화였어요. 저는 제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서기관님, 지금 뉴스 봤어요? 전쟁 시작된 거 아니에요? 박영수 씨였습니다. 목소리가 다급했어요. 아직 확인 중입니다. 선생님은 일단 집에 계세요. 대사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철수하시는 거예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버리고 가지 마세요. 대사관밖에 없어요, 우리한텐. 목이 메었습니다. 할 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겨우 그 말밖에 못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다른 참사관들도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질문이었죠. 대사관은 떠나지 않죠? 우리 어떻게 됩니까? 대사님이 손을 들어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내셨어요. 서울에 다시 전화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고하고 우리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겠어요. 어떤 입장 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대사님이 저를 똑바로 보셨어요. 우리는 남는다. 그게 우리 입장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에선 계속 폭발음이 들렸고 핸드폰은 쉴 새 없이 울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고요했어요. 대사님이 회의실을 나가셨습니다. 서울에 전화하러 가시는 거였죠.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텅 빈 영국 대사관 건물이 보였어요. 저 건물처럼 우리도 비워질까? 교민들을 남겨두고 떠날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럴 순 없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김수진 씨였어요. 여보세요, 선생님. 서기관님. 일본 대사관이 철수한대요. 제 친구가 일본 사람인데 방금 대사관에서 연락 왔대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도 떠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단호하게 나왔어요. 저희는 여기 있습니다. 정말요? 네, 약속드립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제가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돌이킬 순 없었어요. 이미 약속했으니까요. 밤 11시였습니다. 대사관은 아직 불이 켜져 있었어요. 모두 퇴근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집무실에서 서울 본부가 보낸 문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긴급 철수 계획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단계별로 세세하게 적혀 있었죠. 1단계 직원 가족 출국, 2단계 비필수 인원 철수, 3단계 필수 인원만 잔류, 4단계 전면 철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니 한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교민 중 출국 희망자에 한해 지원. 단, 항공편 부재 시 지원 불가. 항공편이 내일부터 없는데 어떻게 지원합니까? 이건 사실상 포기하라는 뜻 아닙니까? 문서를 덮었어요. 머리가 아팠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최 참사관이 들어왔어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계셨습니다. 하나 드세요. 오늘 밤 길 것 같아서요. 고맙습니다. 참사관이 제 맞은편에 앉으셨어요. 한동안 말없이 커피만 마시셨죠. 기철 씨, 솔직히 물어봐도 됩니까? 네. 우리 정말 여기 남을 수 있을까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저도 같은 걸 고민하고 있었으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답했어요. 서울에서는 철수하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다 떠났고요. 상황도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교민들은 못 떠나요. 갈 곳이 없습니다. 참사관이 한숨을 쉬셨어요. 저도 압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들 생각도 해야죠. 다들 가족이 있어요. 저도 한국에 아내랑 아들이 있고요. 알고 있습니다. 매일 아내한테 전화 옵니다. 언제 돌아오냐고, 위험하지 않냐고.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참사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기철 씨는 어떻습니까? 가족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저는 미혼입니다. 부모님은 계시지만 이해해 주실 거예요. 부럽네요. 참사관이 쓴웃음을 지으셨습니다. 그때 밖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어요. 오늘 20번째였습니다. 건물이 흔들렸죠.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참사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어제는 5km 떨어진 곳이었는데 오늘은 2km입니다. 내일은 몇 미터 떨어진 곳일까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기철 씨, 대사님 말씀도 이해합니다. 교민 보호가 우리 임무죠. 하지만 우리가 죽으면 누굴 보호합니까? 냉정한 지적이었어요. 틀린 말도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이 건물에 직격탄이 떨어지면 우리 모두 한순간에 끝입니다. 그럼 교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더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참사관의 말이 계속됐어요. 차라리 지금 질서 있게 철수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최소한 우리라도 살아서 나중에 다시 도울 수 있잖아요. 논리적이었습니다. 합리적이었죠. 하지만 참사관님, 제가 입을 열었어요. 만약 우리가 떠나면 교민들한테 뭐라고 말할 겁니까? 상황이 어쩔 수 없다고 나중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죠. 믿으실까요? 참사관이 말을 멈추셨어요. 매일 전화하는 분들 있잖아요. 대사관이 있어서 버틴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미안하지만 우리 먼저 갑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물론 무섭습니다. 저도 사람인데 폭발음 들을 때마다 심장이 떨려요. 하지만 그래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참사관이 일어나셨어요. 기철 씨, 전 가족 생각하면 정말 떠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대사님 결정을 따르겠습니다. 외교관이니까요. 참사관이 문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정말 위험해지면 그땐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교민들한테도 우리 직원들한테도요. 약속하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조용한 사무실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테헤란 야경이 보였죠. 평소보다 어두웠어요. 정전된 구역이 많았거든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부모님한테 전화해야 했어요. 벌써 사흘째 연락을 못 드렸으니까요.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기철아? 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네, 엄마. 저예요. 괜찮니? 뉴스 봤는데 거기 위험하다던데. 괜찮아요. 안전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순 없었어요. 언제 들어오니? 아직 모르겠어요. 기철아, 너무 무리하지 마. 알았지? 네, 엄마. 내가 외교관이라는 거 자랑스럽다. 하지만 엄마 아들이기도 하니까. 조심해. 목이 메었습니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아침 8시였습니다. 긴급 직원 회의가 소집됐어요. 회의실에 모인 사람은 12명. 대사관에 남은 전 직원이었습니다. 대사님이 단상에 서셨어요.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듯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어젯밤 서울 본부와 3시간 통화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본부에서는 단계적 철수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특히 직원 가족들은 오늘 중으로 출국시키라고 했어요. 몇몇 직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제안했습니다. 대사님이 잠시 말을 멈추셨어요. 교민 보호를 위해 최소 인원이라도 남겠다고요. 그리고 본부에서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술렁거림이 일었습니다. 조건이 뭡니까? 최 참사관이 물었어요. 첫째, 가족이 있는 직원은 우선 출국. 둘째, 자원자에 한해서만 잔류. 셋째, 상황 악화 시 즉각 철수입니다. 대사님이 우리를 둘러보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는다는 건 위험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강제하지 않겠어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지금부터 1시간 드리겠습니다. 각자 생각해 보시고 남을 분만 제 집무실로 와주세요. 어떤 선택을 하시든 존중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흩어졌어요. 저는 복도에 서서 창밖을 봤습니다. 김대리가 다가왔어요. 서기관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을 겁니다.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저도요. 김대리, 자넨 가족은 없나? 부모님 계시지만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김대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저도 매일 교민들한테 전화했습니다. 그분들 목소리 알아요. 지금 떠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대사님 집무실 앞에 섰어요. 노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이미 몇 명이 와 있었어요. 김대리, 박 서기관, 이 행정관. 하나둘 더 들어왔습니다. 결국 7명이 모였어요. 12명 중 7명이었습니다. 대사님이 우리를 보셨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떨렸어요. 솔직히 아무도 안 올까봐 걱정했습니다. 대사님. 제가 말했습니다. 저희도 외교관입니다. 의무를 알고 있어요. 의무가 아닙니다. 이건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해 준 겁니다. 대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오늘부터 우리 7명이 이 대사관을 지킵니다. 74명의 교민을 보호합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대사님이 우리를 한 명 한 명 쳐다보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 순간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젠 익숙해진 소리였으니까요. 지금부터 교민 보호 체계를 재정비하겠습니다. 기철 씨. 네, 대사님. 교민 전담팀을 맡아주세요. 매일 안전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 제공하고 비상시 대피 계획 수립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박 서기관은 이란 외무부와 계속 소통해주세요. 특히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우리 선박 관련해서요. 네, 대사님. 한 명 한 명에게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최소 인원이었지만 해야 할 일은 그대로였어요. 회의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떠나는 직원들과 마주쳤어요. 가족이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했죠. 말은 없었지만 이해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최 참사관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참사관님도요. 교민들 잘 부탁합니다. 맡겨주세요. 참사관이 떠났습니다. 복도가 텅 비었어요.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교민 명단이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74명. 이제 이분들은 우리 7명만 믿고 계셨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박영수 선생님. 대사관 강기철입니다. 아, 서기관님. 소식 들었어요. 직원들 많이 떠났다면서요? 네, 하지만 저희는 여기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박영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부터 더 자주 연락드리겠습니다. 매일 오전, 오후 2번씩 안전 확인 전화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돼요. 전화를 끊고 다음 번호를 눌렀습니다. 2번째, 3번째, 4번째. 74명 모두에게 같은 메시지를 전했어요. 저희는 여기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후 5시가 됐습니다. 마지막 전화를 끊었어요. 목이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어요. 김대리가 들어왔습니다. 서기관님, 교민 비상 연락망 구축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그룹 메시지 시스템도 만들었고요. 잘했어요. 그리고 이란 외무부에서 연락 왔습니다. 내일 오전 회의 요청이래요. 무슨 안건인데요? 호르무즈 해협 관련입니다. 드디어였습니다. 26척의 한국 선박, 100여 명의 선원들. 그들도 우리가 도와야 할 국민이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준비하죠. 그날 밤 저는 대사관에서 잤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집이 될 것 같았어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밖에선 계속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어요. 선택했으니까요. 남기로 결정했으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김수진 씨였습니다. 서기관님,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밤 편히 주무세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편히 자라니 이 상황에서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선생님도요. 제가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였습니다. 대사관 응접실에서 김수진 씨를 만났어요. 직접 오시겠다고 해서 초대했습니다. 수진 씨는 생각보다 젊어 보였어요. 38살이라고 했지만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옆엔 7살 딸 소미가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서기관님.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천만에요. 앉으세요. 수진 씨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미는 엄마 무릎에 파고들었어요. 소미야,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아이의 눈엔 불안이 가득했어요. 소미는 몇 살이에요? 7살이요. 그래요? 우리 조카랑 같은 나이네. 학교는 다니나요? 요즘은 못 가요. 무서워서. 수진 씨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서기관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은 일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죠. 하지만 지금 상황이. 남편도 불안해하고 시댁 식구들도 우리 보고 어디 피신하라는데 갈 곳이 없어요. 남편분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무역업을 했어요. 한국-1한 사이에서요. 근데 지금은 다 끊겼죠. 수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가고 싶어요. 정말로요. 근데 남편이 이란 국적이잖아요. 출국 자체가 안 돼요. 그렇다고 남편이랑 소미 두고 혼자 갈 순 없고. 눈물이 맺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괜찮았어요. 여기서 평화롭게 살았거든요. 테헤란이 좋았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소미도 친구들 많고. 지금은요? 지금은 매일이 악몽이에요. 폭발음 들을 때마다 소미가 울어요. 밤에 잘 때도 깜짝깜짝 놀라고. 수진 씨가 딸을 꼭 안았습니다. 서기관님,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네. 우리 살 수 있을까요? 이 상황에서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다예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입니다. 하지만 약속드릴게요. 저희는 선생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수진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다른 나라 대사관들은 다 떠났어요. 제 친구 남편이 프랑스 사람인데 프랑스 대사관 문 닫았거든요. 그 친구가 울면서 전화했어요. 이제 어떡하냐고. 우리는 다릅니다. 왜요? 왜 한국만 남은 거예요? 왜일까요? 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어요. 우리 국민이 있으니까요. 간단한 답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어요. 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미가 조용히 물었어요. 아저씨, 우리 한국 갈 수 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7살 아이의 질문이었어요. 소미야, 지금은 어렵지만 나중에 갈 수 있을 거야. 언제요? 조금만 기다리면. 엄마가 그러는데 한국은 안전하대요. 폭탄 소리 안 난대요. 그래, 맞아. 빨리 가고 싶어요. 소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수진 씨가 딸을 안아 올렸어요. 서기관님,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래 방해했네요. 아닙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네. 그리고 서기관님. 네.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버리고 가지 마세요. 또 그 말이었습니다. 어제 박영수 씨도 그제 최미경 씨도 했던 말이요. 안 갑니다. 약속드려요. 수진 씨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소미도 작게 인사했어요. 두 사람이 대사관을 나갔습니다. 창가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봤어요. 수진 씨가 소미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모녀처럼 떠나고 싶어도 못 떠나는 사람들이 74명이었어요. 김 대리가 들어왔습니다. 서기관님, 이란 외무부 회의 시간 됐습니다. 알겠어요. 지금 갑시다. 대사관을 나서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왜 여기 있는가? 방금 만난 수진 씨와 소미 같은 사람들 때문이라고요. 이란 외무부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경비가 삼엄했어요. 검문소를 3번이나 통과해야 했죠. 회의실로 안내됐습니다. 이란 외무부 담당관 2명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 명은 제법 나이가 있어 보였고 다른 한 명은 젊었습니다. 강 서기관님, 오랜만입니다. 나이든 담당관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어요. 라힘이라는 분이었습니다. 라힘 국장님, 안녕하세요. 요즘 상황이 좋지 않아 죄송합니다. 이해합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라힘 국장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로 오셨죠? 네, 우리 선박 26척이 지금 해협에 갇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복잡합니다. 어떤 점이 복잡합니까? 미국이 우리 영해를 침범했습니다. 우리도 방어할 권리가 있어요. 라힘 국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하지만 한국 선박은 중립입니다. 분쟁과 무관해요. 원칙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행을 막으시겠다는 겁니까? 막는 게 아닙니다. 보류하는 겁니다. 말장난이었어요. 결과는 똑같았으니까요. 국장님, 그 선박들엔 100여 명의 선원이 타고 있습니다. 식량과 연료도 바닥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안보가 최우선입니다.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화를 낼 순 없었어요. 협상이 깨지면 더 나빠질 테니까요. 그럼 최소한 인도적 지원은 가능합니까? 식량과 물, 의료품이라도요. 라힘 국장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언제까지 답변 주실 수 있습니까? 3일 정도 주세요. 3일.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라힘 국장이 따라 나왔어요. 강 서기관님,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복도 구석으로 갔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한국 대사관이 아직 남아 계시죠? 네. 서방 국가 중엔 거의 유일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정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뜻밖이었어요. 외교 채널이 필요하거든요. 미국이랑 직접 대화하긴 어렵고 중재자가 필요한데 한국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요. 라힘 국장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계속 연락하고 지냅시다. 호르무즈 문제도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사관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대리에게 회의 내용을 보고했어요. 3일이요? 그때까지 선원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연락해봐야죠. 선박들이랑 직접 통화 가능합니까? 위성전화로는 됩니다. 그럼 지금 바로 걸어보세요. 김 대리가 전화를 걸었어요. 스피커를 켰습니다. 여보세요, 해성호입니까? 네, 맞습니다. 누구시죠? 테헤란 대사관입니다. 선장님 계십니까? 제가 선장입니다. 상황이 어떻습니까? 버티고 있습니다. 식량은 일주일치 정도 남았고요. 연료는 사흘치입니다. 인도적 지원 요청했습니다. 3일 안에 답변 받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나저나 선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다른 나라 선박들은 다 빠져나갔던데 우린 언제 나갑니까? 최대한 빨리 협상하겠습니다. 선원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가족들한테 연락도 안 돼서요. 알겠습니다. 가족들한테 대사관에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김 대리가 물었습니다. 선원 가족들 연락처 파악 가능합니까? 해운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바로 진행하세요. 한 가족 전화드려서 안심시켜드리고요. 네, 서기관님. 그날 오후는 바빴습니다.
교민들한테 안전 확인 전화를 돌리고 선원 가족들한테도 연락했어요. 일이 끝도 없이 쏟아졌습니다. 오후 5시쯤이었어요. 유류 저장소 폭격 소식이 들렸습니다. 테헤란 외곽이었죠. 즉시 공지문을 작성했습니다. 교민들한테 단체 문자를 보냈어요. 유류 저장소 폭격으로 유독성 물질 확산, 외출 자제 바람, 특히 비 올 때 주의, 필요시 마스크 착용. 30분 안에 교민들한테서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받았습니다. 대사관 있어서 든든해요. 하나하나 답장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끝났어요. 김대리가 컵라면을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오늘 저녁 이게 전부예요. 고마워요. 둘이서 컵라면을 먹었습니다. 대사관 식당은 문을 닫았고 밖에 나가기도 위험했어요. 컵라면이 최선이었습니다. 서기관님. 응.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모르겠어요.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겠죠. 나아질까요? 김대리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나아질 거예요. 반드시요.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고 싶었어요. 밤 11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민 명단을 체크했어요. 오늘 하루도 큰 사고 없이 지나갔습니다. 소파에 누웠어요. 창밖으로 폭발음이 들렸지만 이젠 그 소리에도 익숙해졌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수진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보냈어요. 서기관님 덕분입니다. 감사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일도 함께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단 오늘을 버텼으니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라힘 국장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강 서기관님, 좋은 소식입니다. 인도적 지원 승인됐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내일 오전 식량과 의료품을 선박들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하지만 라힘 국장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통행 허가는 아직 어렵습니다. 상황이 더 복잡해졌거든요. 무슨 일입니까? 미국이 추가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강경 대응하기로 했고요.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선박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못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김 대리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식량 지원은 다행이지만 출항은 여전히 막막하네요. 선장님들한테 알려드려야겠어요. 해성호 선장과 통화했습니다. 선장님, 내일 오전 식량과 의료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 정말 다행입니다. 선원들이 많이 힘들어했거든요. 하지만 출항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쩔 수 없죠. 선장의 목소리에 실망이 묻어났지만 이해한다고 했어요. 그날 저녁 대사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기철 씨, 서울에서 연락 왔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한국 정부가 미 이란 중재 역할을 검토 중이랍니다. 중재요? 네, 우리 대사관이 유일하게 남아서 이란과 소통 채널이 있으니까요. 뜻밖이었습니다. 우리가 남은 게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몰랐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직 초기 단계예요. 하지만 만약 성사되면 호르무즈 문제도 함께 풀릴 겁니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처음으로요. 제가 할 일이 있습니까? 이란 측 의향을 타진해 주세요. 비공식적으로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라힘 국장에게 다시 연락했습니다. 커피를 마시자고 제안했어요. 테헤란 시내 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요즘은 다들 집 밖에 안 나오니까요. 국장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그러세요. 이란 정부는 정말 대화를 원합니까? 라힘 국장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원합니다.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 됐습니까? 복잡합니다. 자존심도 있고 국내 정치도 있고. 하지만 출구는 필요해요. 한국이 도울 수 있을까요? 라힘 국장이 저를 쳐다봤어요. 가능합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이지만 우리와도 관계가 나쁘지 않죠. 중립적 위치예요. 비공식 접촉이라도 가능합니까? 검토해 볼 만합니다.
라힘 국장이 메모지에 뭔가를 적었어요. 이분이 우리 외무차관입니다. 연락해보세요. 메모지를 건네받았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평화를 원합니다. 강 서기관님. 카페를 나오는데 폭발음이 들렸어요.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뛰기 시작했죠. 빨리 가세요. 라힘 국장이 소리쳤어요. 차를 타고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혼란스러웠어요. 사람들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경찰차와 구급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대사관에 도착했어요. 김 대리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서기관님, 방금 북부에 대규모 폭격이 있었습니다. 교민 피해는요? 확인 중입니다. 전화 돌리고 있어요. 집무실로 뛰어갔습니다. 전화기를 들었어요. 북부 거주 교민들한테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다행히 모두 무사했어요. 하지만 15번째 전화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영수 씨였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안 받으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번째, 4번째, 5번째. 계속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어요. 김 대리, 박영수 씨 주소 아시죠? 네,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봅시다. 지금요? 맞기 위험한데. 그래서 더 가야죠. 차를 몰고 북부로 향했습니다. 거리는 아수라장이었어요. 건물 몇 채가 무너져 있었고 소방차들이 불을 끄고 있었습니다. 박영수 씨 집 근처에 도착했어요. 다행히 건물은 멀쩡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응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박영수 선생님, 대사관 강기철입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박영수 씨가 나타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옷에 먼지가 묻어 있었어요.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네. 폭격이 바로 옆 건물에 떨어졌어요. 정신이 없어서 전화를 못 받았습니다. 다친 데는 없으시죠? 없습니다. 지하실에 숨어 있었거든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지금 혼자 계십니까? 네, 아내는 작년에 돌아가셨고 혼자 살아요. 위험합니다. 대사관으로 오시는 게 어떻습니까? 대사관요? 네, 거기가 더 안전합니다. 비상대피소로 쓸 수 있어요. 박영수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신세지겠습니다. 짐을 챙기는 걸 도와드렸어요. 간단한 옷가지와 약품이 전부였습니다. 대사관으로 돌아오는 길 박영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님, 정말 고맙습니다. 다른 나라 대사관 같았으면 저 같은 노인은 신경도 안 썼을 거예요. 그럴 리가요. 아닙니다. 저합니다. 한국 대사관이 특별하다는 거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대사관에 도착했습니다. 박영수 씨를 빈 숙소에 모셨어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이제 좀 안심이 되네요. 그날 밤 교민 3분이 더 대사관으로 오셨어요. 모두 집 근처에 폭격이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대사관이 점점 피난처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니까요. 밤늦게 서울 본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철 씨, 중재건 진행됩니다. 이란 측 반응이 긍정적이래요. 대사님의 목소리였어요. 정말입니까? 네, 다음 주에 비공식 회담이 잡혔습니다. 우리가 중간 역할을 할 거예요. 드디어였습니다. 희망이 보였어요. 호르무즈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겁니다. 대사님, 정말 잘 됐습니다. 우리가 남은 게 헛되지 않았어요, 기철 씨.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여전히 폭발음이 들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남기로 한 결정이 옳았던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공식 회담 날이었어요. 중립지대인 오만에서 회담이 열렸습니다. 미국 측 대표, 이란 측 대표, 그리고 한국 측 중재자로 대사님이 참석하셨어요. 저는 테헤란 대사관에 남아 교민들을 돌봤습니다. 긴장된 하루였죠. 오후 3시쯤이었어요. 대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철 씨, 회담이 결렬됐어요. 네. 양측이 합의점을 못 찾았습니다. 미국은 제재 해제 거부, 이란은 해협 개방 거부.
대사님의 목소리에 피로가 묻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원점입니다.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어요. 희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대리가 들어왔습니다. 서기관님, 일본 대사관에서 연락 왔습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내일 오전 완전 철수한답니다. 이제 서방 국가 중엔 우리만 남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일본 대사관 건물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저 건물도 텅 비겠죠. 그리고 서기관님. 김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울 본부에서 긴급 지시 내려왔습니다. 뭔데요? 2주일 안에 철수 계획 수립하래요. 이번엔 강력한 권고입니다. 문서를 받아봤어요. 본부 국장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상황 악화로 인한 긴급 철수 권고. 최대 2주일 내전 직원 출국 조치.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남은 7명이 모였습니다. 대사님이 입을 여셨어요. 여러분, 서울 본부 입장을 들었을 겁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상황이 우리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대사님이 자료를 펼쳤어요. 지난 일주일간 테헤란 내 폭격 횟수가 3배로 늘었어요. 민간인 사상자도 급증했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본마저 떠나면 우리만 남습니다. 고립될 거예요. 박 서기관이 물었어요. 교민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대사님이 한숨을 쉬셨어요. 출국 수단이 없어요. 항공편도 육로도 해로도 다 막혔습니다. 그럼 우리가 떠나도 교민들은 남아야 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그 말의 무게를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직원 안전이 최우선이래요. 교민 보호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대사님이 말을 멈췄습니다. 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대사님의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제 머리로는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죽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제 가슴으로는. 대사님이 우리를 돌아보셨어요. 교민들 얼굴이 자꾸 떠오릅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그때 건물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폭발음이 들렸어요. 가까웠습니다. 아주 가까웠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대사관에서 5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행정관이 중얼거렸어요. 휴대폰이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교민들한테서 전화가 쏟아졌어요. 제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서기관님, 방금 폭발 소리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수진 씨였어요. 네, 괜찮습니다. 대사관 근처라던데. 좀 떨어진 곳입니다. 걱정 마세요. 서기관님, 일본 대사관 떠난다면서요? 네. 그럼 우린요? 우린 어떻게 돼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서기관님, 제발요. 우리 버리고 가지 마세요. 네. 제발. 수진 씨가 울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여기 있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생각하지 않고 한 말이었죠. 정말요? 약속하세요? 네, 약속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방금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대사님이 저를 보고 계셨어요. 기철 씨,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남겠다고 했습니다. 확신합니까? 아니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떠날 수도 없습니다. 대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여러분, 대사님이 우리를 보셨습니다. 이틀 드리겠습니다. 각자 생각해 보세요. 남을지 떠날지. 하지만 대사님, 서울 본부에서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틀만 더 주세요. 회의가 끝났습니다. 모두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갔어요. 저는 집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교민 명단이 놓여 있었어요. 74명. 아니, 이제 77명이었습니다. 대사관으로 대피 온 분들까지 포함해서요. 핸드폰을 봤어요. 부모님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기철아, 뉴스 봤다. 일본도 철수한다던데 너희는 언제 나오니?
엄마 걱정돼서 밤에 잠도 못 잔다.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까요? 엄마, 조금만 더 있을게. 걱정 마. 보내고 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거짓말 같았거든요. 창밖을 봤어요. 일본 대사관 건물에서 불이 꺼지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씩요. 저들은 지금 짐을 싸고 있겠죠. 내일이면 우리만 남습니다. 정말로요.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여기 남아야 할까? 교민들을 구할 방법도 없는데 우리만 위험해지는 건 아닐까? 하지만 떠나면요. 수진 씨와 소민은, 박영수 씨는, 77명의 교민들은 답이 없었습니다. 밖에서 또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이번엔 더 가까웠어요. 건물이 흔들렸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이틀이 지났습니다. 다시 회의실에 모였어요.
7명 모두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대사님이 먼저 말씀하셨어요. 각자 결정하셨을 겁니다. 한 분씩 말씀해 주세요. 박 서기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는 떠나겠습니다. 모두 그를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하지만 한국에 아내와 아들이 있어요. 어젯밤 아내한테 전화 받았는데 아들이 매일 밤 악몽 꾼답니다. 아빠가 죽는 꿈을요. 박 서기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저도 남고 싶지만 이해합니다. 대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족이 최우선입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 행정관도 손을 들었어요. 저도 떠나겠습니다. 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세요. 혼자 계시는데. 결국 7명 중 4명이 떠나기로 했습니다. 남은 건 대사님, 저, 김대리, 이 3명뿐이었어요. 3명. 대사님이 중얼거리셨어요. 3명으로 74명을 보호해야 합니다.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서울에는 제가 보고하겠습니다. 두 분은 교민보호체계 재정비해 주세요. 네, 대사님. 떠나는 4분은 다음 날 오만으로 출국했습니다. 대사관은 더욱 텅 비었어요. 이제 정말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그날 오후였어요. 김대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서기관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요? 테헤란 시내에 대규모 폭격 예정이래요. CNN 속보 떴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봤어요. 빨간 글씨로 경고가 떠 있었습니다. 미국 테헤란 시내 군사시설 타격 예고. 민간인 대피 권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오늘 밤 자정부터래요. 시계를 봤어요. 지금 오후 4시. 8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교민들한테 즉시 연락하세요. 모두 지하나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라고요. 네. 김대리가 뛰어나갔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수 선생님. 지금 즉시 지하실로 대피하세요. 무슨 일입니까? 오늘 밤 대규모 폭격이 있을 겁니다. 세상에. 물과 식량 챙기시고 절대 밖에 나오지 마세요. 74명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대사관 근처에 사시는 몇 분은 대사관으로 오시겠다고 하셨어요. 받아들였습니다. 지하실로 바로 내려가세요. 밤 11시였습니다. 대사관은 조용했어요. 폭풍 전의 고요 같았습니다. 김대리와 함께 3층 집무실에 있었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테헤란 야경이 평소보다 어두웠어요. 서기관님, 무섭지 않으세요? 김대리가 물었어요. 무섭죠. 당연히요. 그런데 왜 남으신 겁니까? 왜일까요? 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떠날 수가 없었어요. 저도요. 김대리가 미소 지었어요. 떨리는 미소였지만요. 자정이 됐습니다. 처음엔 조용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았죠. 그런데 자정 10분쯤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 하는 소리였어요. 미사일입니다. 김대리가 속삭였어요. 첫 번째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멀리서였어요. 하지만 엄청났습니다. 건물 전체가 흔들렸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폭발이 계속됐어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창문이 떨렸어요. 책상 위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기관님, 우리도 지하로 가시죠. 아직입니다. 교민들 상황 확인해야 해요. 핸드폰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수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잡음만 들렸어요.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안 됐습니다. 다른 번호를 눌렀어요. 수진 씨였습니다. 서기관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선생님, 어디 계세요? 집 지하실이요. 근데 너무 시끄러워요. 소미가 울어요. 괜찮습니다. 거기 계세요. 절대 나오지 마시고요. 그때였습니다. 엄청난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크게 흔들렸어요. 천장에서 먼지가 떨어졌습니다. 김대리, 엎드려요.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또 한 번 폭발이 일어났어요. 이번엔 정말 가까웠습니다. 창문이 깨졌어요.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김대리를 봤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김대리. 기어가서 흔들었어요.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유리 파편에 맞은 거였습니다. 김대리. 정신 차려요. 눈을 떴어요. 천천히요. 서기관님. 괜찮아요. 금방 나아질 거예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상처가 깊어 보였거든요. 응급함을 찾았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붕대를 꺼내 김대리 머리에 감았어요. 피가 계속 흘렀습니다. 지하로 가요. 어서요. 김대리를 부축해서 일으켰어요. 비틀거렸지만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어요. 폭발은 계속됐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지하에 도착했습니다. 대피해 있던 분들이 놀라서 달려왔어요. 10분 정도 계셨습니다. 김대리님, 무슨 일이에요? 박영수 씨가 물으셨어요. 유리 파편에 맞았어요. 응급처치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할게요. 최미경 씨가 나섰어요. 김대리를 눕히고 상처를 살폈습니다. 깊진 않은데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지혈만 잘하면 괜찮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밖에선 계속 폭발음이 들렸어요. 지하실이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수진 씨가 소미를 꼭 안고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어요. 다가가서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소미야. 곧 끝날 거야.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하지만 우리 함께 있잖아. 안 그래? 소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폭격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멈췄어요. 지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어요. 모두 괜찮으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하나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모두 무사했어요. 지금부터 위층 상황 확인하겠습니다. 모두 여기 계세요. 계단을 올라갔어요. 1층은 괜찮았습니다. 2층도요. 3층에 올라갔을 때 숨이 멎었어요. 제 집무실이 반쯤 무너져 있었습니다. 천장에 큰 구멍이 뚫렸고 책상은 부서졌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테헤란 시내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건물 몇 채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다행히 작동했습니다. 교민들한테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20번째 전화였어요. 맞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안 받으셨습니다. 가슴이 불안했어요. 30번째, 40번째. 계속 전화를 돌렸습니다. 74명 중 66명과 통화했어요. 8명이 연락이 안 됐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창밖으로 참혹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대사님이 올라오셨어요. 밤새 지하에서 교민들을 돌보고 계셨습니다. 기철 씨, 상황이 어떻습니까? 8분과 연락이 안 됩니다. 주소합니까? 네. 가봐야겠어요. 지금요? 위험합니다. 그래서 더 가야죠.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거리는 아수라장이었어요. 무너진 건물, 불타는 차량, 부상자들. 첫 번째 주소에 도착했어요. 건물이 멀쩡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교민 한 분이 나오셨어요. 아, 서기관님. 핸드폰이 고장나서 전화를 못 받았어요.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2번째, 3번째 주소도 확인했어요. 모두 무사하셨습니다. 6번째 주소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건물이 절반쯤 무너져 있었어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여기 사람 있습니까? 소리쳤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잔해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위험했지만 확인해야 했어요. 여보세요. 대사관입니다. 희미하게 소리가 들렸어요. 여기요. 목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갔습니다. 잔해를 치우기 시작했어요. 한 분이 보였습니다. 다리가 잔해에 깔려 있었어요. 괜찮으십니까? 다리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지금 구조하겠습니다. 대사님과 함께 잔해를 치웠어요. 10분쯤 걸렸습니다. 다리를 빼냈어요. 부러진 것 같았습니다.
병원 가셔야겠어요. 병원이 작동합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처 병원에 연락했어요. 다행히 응급실은 운영 중이었습니다. 모셔다 드렸어요. 의사가 진찰했습니다. 골절입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언제 가능합니까? 지금은 환자가 너무 많아서. 내일쯤이요. 교민분을 병원에 남겨두고 나왔어요. 남은 두 분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모두 무사하셨어요. 대사관으로 돌아왔을 때는 오후 5시였습니다. 김대리가 붕대를 감은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기관님, 서울 본부에서 긴급 전화 왔습니다. 무슨 내용인데요? 즉각 철수 명령입니다. 이번엔 명령이에요. 밤 11시였습니다. 대사님 집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책상 위엔 서울 본부에서 보낸 공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일한 대한민국 대사관 즉각 철수 명령. 48시간 이내 전 직원 출국 조치. 대사님이 공문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한참 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대사님,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르겠네요, 기철씨. 대사님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오늘 본부 국장님이랑 3시간 통화했어요. 더 이상 안 됩니다. 우리도 떠나야 해요. 교민들은요? 그게 대사님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책상에 머리를 묻으셨어요. 어깨가 떨렸습니다. 기철씨, 내가 외교관 생활 30년 했어요. 근데 이렇게 무력한 적은 처음입니다. 국민을 보호하라고 여기 왔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대사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충혈돼 있었습니다. 항공편도 없고 육로도 막혔고 바다도 봉쇄됐어요. 교민들을 어떻게 빼냅니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니까요. 그렇다고 여기 계속 있으면요? 오늘 봤잖아요. 건물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치고 우리도 죽을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김대리 봤죠? 머리 다쳤어요. 자칫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대사님이 일어나서 창가로 가셨어요. 서울에서는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교민들한테 자력으로 탈출하라고 안내하래요. 자력으로요? 네, 각자 알아서 빠져나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하지만 현실이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기철씨,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 남아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교민들 전화 받아주는 것 말고요. 실질적으로 뭘 도울 수 있습니까? 대답하지 못했어요. 대사님 말이 맞았으니까요. 오늘 병원에 모셔다 드린 분 수술비 누가 냅니까? 우리 대사관 예산으로 감당 안 돼요. 약품도 바닥났고 식량도 떨어져 가고. 대사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우리가 여기 있어봤자 민폐만 끼치는 거 아닙니까? 대사님. 차라리 떠나서 한국에서 제대로 지원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집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갔어요. 대피와 계신 분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문을 조용히 열었어요. 모두 잠들어 계셨습니다. 박영수 씨가 구석에서 웅크리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바닥에서 자고 계셨습니다. 수진 씨는 소미를 안고 있었어요. 둘 다 잠들었지만 얼굴에 눈물 자국이 보였습니다. 최미경 씨는 두 아이를 양옆에 두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분들을 두고 떠난다고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밖으로 나왔어요. 대사관 마당에 섰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별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이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별은 그대로였습니다. 뭐 하고 있는 거지, 나는? 중얼거렸어요. 외교관이 됐을 때를 생각했습니다. 12년 전이었어요. 27살, 패기만만했던 그때요. 국민을 보호하겠습니다. 선서했었죠. 그 말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 몰랐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어요. 맞지 않았습니다. 받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문자가 왔어요. 기철아, 엄마다. 전화 안 받니? 괜찮은 거 맞지? 제발 연락 좀 해라. 엄마 걱정돼서 미치겠다.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한테도 교민들한테도 저 자신한테도 미안했어요.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나왔어요. 김대리가 나왔어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있었습니다. 서기관님, 왜 여기 계세요? 김대리야말로요. 쉬어야죠. 잠이 안 와요. 둘이서 나란히 섰습니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서기관님. 우리 실패한 걸까요? 교민들 구하려고 남았는데 결국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김대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잔해에 깔린 분 보셨죠? 저희가 구조했지만 병원비도 못 내드려요. 수술도 내일로 미뤄졌고요. 다른 대사관이었으면 헬기라도 불렀을 거예요. 근데 우린 그것도 못해요. 돈도 수단도 권한도 없어요. 김대리. 서기관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 후회됩니다. 김대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여기 남기로 한 거요. 교민들한테 도움이 될 줄 알았는데. 우린 그냥 전화나 받아주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머리 다쳤을 때요. 진짜 무서웠어요. 아, 여기서 죽는구나 싶었어요. 김대리가 울었어요. 부모님한테 연락도 못 드리고 죽는 건가 했어요. 그때 생각했어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이게 맞나? 김대리. 서기관님도 그렇죠? 후회되시죠?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저도 몰랐으니까요. 후회되나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들어가서 쉬어요. 네. 김대리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하늘을 다시 봤어요.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걸까요? 물었어요. 별한테요. 당연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미안해. 조금만 더 있을게. 사랑해. 보내고 나니 눈물이 쏟아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중얼거렸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맞는 건지, 떠나야 하는 건지, 교민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 건지. 아무것도 모르겠었습니다. 그냥 무력했어요. 외교관이고 뭐고 다 소용없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하에서 잠을 청했지만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6시쯤 일어났습니다. 대피 와 계신 분들은 아직 주무시고 계셨어요.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걷는데 대사님 집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대사님이 책상에 앉아 계셨습니다. 밤새 주무시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대사님, 안 주무셨어요? 잠이 안 오더군요. 책상 위엔 서류들이 쌓여 있었어요. 뭐 하고 계셨습니까? 교민 명단 정리하고 있었어요. 대사님이 서류를 보여주셨습니다. 74명이죠. 한 분 한 분 이름, 나이, 가족 상황, 건강 상태. 다 적었어요. 왜요? 떠나기 전에 기록으로 남겨야죠. 서울 본부에 넘기고요. 우리가 못 도와드려도 누군가는 도와야 하니까요. 대사님의 목소리가 담담했어요. 기철 씨, 어젯밤에 내가 심한 말 했죠?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너무 지쳐서. 이해합니다. 대사님이 창밖을 봤어요. 사실은 말이에요. 떠나고 싶어요. 솔직히요. 무섭습니다. 교민들도 김대리도 당신도. 다 죽을까봐 무서워요. 대사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동시에 떠날 수가 없어요. 양심이 허락을 안 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내내 생각했어요.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걸까? 그런데 말이에요. 대사님이 저를 봤어요. 한 가지 깨달았어요. 뭡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는 것 자체가 도움이라는 걸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생각해보세요. 교민들이 왜 우리한테 매일 전화합니까? 안전을 확인하려고요. 그뿐일까요? 대사님이 일어나서 창가로 가셨어요. 아닙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확인하려고 전화하는 겁니다.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자기들 곁에 누군가 있다는 걸 느끼고 싶어서 전화하는 거예요. 대사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병원비 못 내드려도 헬기 못 불러도 비행기 못 띄워도 그래도 여기 있는 겁니다. 함께 있는 거죠. 대사님,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어요. 어젯밤 병원에 모셔다 드렸던 교민분이었습니다. 목발을 짚고 계셨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수술 끝나고 퇴원했어요. 대사관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앉으세요. 그분이 소파에 앉으셨어요. 서기관님, 대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아니에요. 그분이 말을 끊으셨어요. 어제 잔해에 깔려 있을 때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서기관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기 사람 있습니까? 하고 외치시는 소리요. 그때 생각했어요.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찾고 있구나. 그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르실 겁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요, 자기 나라 대사관이 다 떠나서 연락할 곳도 없대요. 완전히 버려진 기분이래요. 그분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우리는 달라요.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계세요. 그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왜요? 제가 외교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알려주셔서요. 그분이 미소 지으셨어요.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네, 맡겨주세요. 그분이 나가셨어요. 대사님이 저를 보셨어요. 이제 확신이 섭니까? 네.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요. 네, 대사님. 좋습니다. 그럼 서울 본부한테 제가 전화하겠어요. 뭐라고 하실 겁니까? 철수 명령 거부하겠다고요. 그럼 대사님 경력에 상관없어요. 대사님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중요한 건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네, 기철 씨. 김 대리가 들어왔어요. 저도요. 저도 남겠습니다. 김 대리, 머리는 괜찮아요? 네, 이 정도는 괜찮아요. 세 사람이 마주봤어요. 좋습니다. 그럼 다시 시작합시다. 대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교민 보호체계 재정비하고 이란 외무부랑 다시 협상하고 한국 정부한테도 지원 요청하고 해야 할 일이 많네요. 많죠. 하지만 할 수 있어요. 대사님이 우리 어깨를 두드리셨어요. 우리 셋이면 충분합니다. 그날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포기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웠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74명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안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걸 물었어요. 이란 외무부와도 계속 접촉했습니다. 라힘 국장을 일주일에 3번씩 만났어요. 그리고 드디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라힘 국장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강 서기관님, 좋은 소식입니다. 무슨 일입니까? 호르무즈 해협 부분 개방됩니다. 정말입니까? 네, 한국 선박 26척 중 12척 먼저 통과 허가했어요. 감사합니다.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내일 오전부터요.
전화를 끊고 바로 해성호 선장님께 연락했어요. 선장님, 출항 허가 났습니다. 정말입니까? 전부 다요? 절반입니다. 12척이요. 선장님 배도 포함돼 있어요. 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장님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어요. 45일 만에 출항이었습니다. 다음 날 12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어요. 100여 명의 선원 중 절반이 무사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나머지 14척도 출항 허가를 받았어요. 대사님, 해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교민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서울 본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 전세기 투입 검토 중입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란 정부와 협상해서 일회성 항공편을 띄울 계획이에요. 희망이 보였어요. 2주일 후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특별 전세기가 테헤란으로 올 수 있게 됐어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본부 담당자가 말했어요. 탑승 인원 제한이 있어요. 100명까지만 가능합니다. 100명이요? 네,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해요. 노약자, 아동, 환자 순으로요. 교민 명단을 다시 봤어요. 74명. 모두 탈 수 있었습니다. 전원 탑승 가능합니다. 좋습니다. 일주일 후 출발합니다. 교민들한테 연락했어요. 한 분 한 분에게요. 선생님, 일주일 후 한국행 비행기가 옵니다. 정말요? 정말 한국 갈 수 있어요? 박영수 씨가 울먹이셨어요. 네, 준비하세요. 수진 씨한테도 전화했어요. 선생님, 소미 데리고 한국 가실 수 있어요. 서기관님, 진짜예요? 꿈 아니죠? 꿈 아닙니다. 일주일만 기다리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수진 씨가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은 빠르게 지나갔어요. 출발 전날 밤 대사관에 교민들이 모였습니다. 74명 전원이었어요. 대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대사님. 저희가 감사하죠. 박영수 씨가 말씀하셨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버림받았는데 우린 끝까지 보호받았어요. 맞아요. 대사관이 없었으면 어떻게 버텼겠어요. 최미경 씨도 거들었어요. 수진 씨가 일어나셨어요. 소미를 데리고요. 서기관님. 네, 선생님. 소미가 드릴 말이 있대요. 소미가 앞으로 나왔어요. 손에 그림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그렸어요. 그림을 받아봤어요. 태극기와 대사관 건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옆에 고마워요라고 삐뚤빼뚤 쓰여 있었어요. 고마워, 소미야. 소미가 안겼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했어요. 교민들을 버스 2대에 나눠 태웠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어요. 특별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 탑승 수속을 도왔어요. 박영수 씨가 탑승하시기 전에 제 손을 잡으셨어요. 서기관님,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선생님. 대사님도 김대리님도 모두 고맙습니다. 수진 씨와 소미가 마지막이었어요. 서기관님. 네. 서기관님도 같이 가시죠? 아니요, 저희는 여기 남아야 해요. 왜요? 아직 일이 남았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자리니까요. 조심하세요. 선생님도요. 소미가 손을 흔들었어요. 아저씨, 안녕. 잘 가, 소미야.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아.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하늘 높이 떠올랐어요. 74명이 모두 무사히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는데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냈습니다, 대사님.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해냈어요. 대사님도 우셨어요. 김대리도요. 우리 셋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테헤란 상황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폭격 횟수가 줄었고 협상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울 본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귀국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바로 떠나지 않았어요. 정리할 게 있었으니까요. 대사관을 둘러봤습니다. 3층 집무실, 반쯤 무너진 천장, 깨진 창문.
모두 그대로였어요. 책상 위엔 교민 명단이 놓여 있었습니다. 74명. 이제 빈 명단이 됐지만 소중했어요. 김대리가 들어왔어요. 서기관님, 짐 다 쌌어요? 응, 거의. 드디어 한국 가네요. 그러게. 설레요. 부모님 얼굴 보고 싶어요. 나도. 창밖을 봤어요. 테헤란 거리가 보였습니다. 예전보다 차들이 많아졌어요. 사람들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요. 여기서 일어난 일들,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김대리가 말했어요. 나도. 서기관님, 후회되세요? 뭐가? 여기 남았던 거요. 생각해봤어요. 후회되나요? 아니. 정말요? 응, 전혀. 진심이었어요. 오히려 자랑스러워. 우리가 해냈잖아. 맞아요. 74명, 전원 무사히 보냈어요. 김대리가 웃었어요. 다음 날, 우리도 테헤란을 떠났습니다. 공항 가는 길 차 안에서 마지막으로 대사관을 봤어요. 건물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상처투성이었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대사님. 응? 국기 내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대로 둡시다. 왜요? 언젠가 다시 올 거니까요. 대사님이 웃으셨어요. 그때까지 저 국기가 지키고 있을 겁니다. 우리 자리를요. 공항에 도착했어요. 탑승 수속을 마쳤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어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륙 준비가 시작됐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테헤란이 점점 멀어졌어요. 저 도시에서 우리가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폭격, 공포, 눈물. 하지만 동시에 희망, 용기, 연대도 있었어요. 비행기가 하늘 높이 떠올랐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수진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서기관님, 한국 도착했어요. 소미가 학교 다니기 시작했어요. 매일 웃어요.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미소가 지어졌어요. 다른 교민들한테서도 문자가 왔어요. 무사히 정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어요. 고맙습니다. 서기관님 은혜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하나하나 읽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김대리가 옆자리에서 말했어요. 서기관님, 우리 진짜 대단한 거 한 거죠? 그런가? 네, 분명히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린 대단했어. 대사님이 앞자리에서 돌아보셨어요. 두 분 다 수고 많았어요. 대사님도요. 한국 도착하면 한턱 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비행기는 계속 날아갔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 멀리 이란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기억은 작아지지 않을 겁니다. 74명의 얼굴, 그분들의 목소리, 감사의 말들. 모두 가슴에 새겼어요. 평생 간직할 겁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집으로 갑니다. 부모님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지만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겁니다. 외교관으로서 국민을 보호하는 사람으로서요. 그게 우리가 하는 일이니까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날아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요. 오늘 들으신 이야기는 2026년 3월 현재 진행 중인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제작한 창작 소설입니다. 실제로 현재 이란에서는 미국과의 긴장 고조로 인해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서방 국가들이 대사관을 철수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서방 동맹국 중에서 한국을 포함한 단 4개 국가만이 이란의 대사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란 현지에는 약 40여 명의 한국 교민이 거주하고 있고 호르무즈 해협에는 실제로 한국 선박들이 대기 중인 상황입니다. 한국 대사관은 매일 교민들의 안전을 확인하며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 뉴스를 접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모두 떠난 상황에서도 우리 대사관은 남아서 교민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요. 외교관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숭고한 일인지, 그리고 국민을 보호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지 새삼 느꼈습니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우리 외교관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이란 현지에 계신 교민 여러분의 안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